오늘 모신 분은 유안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증시가 그래도 반등에 성공이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의 매도가 1,300억 정도 코스피에서 나왔고 장중에는 좀 불안했는데 끝나고 보니까 막판 동시효과에서 좀 밀어올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이런 그걸 우리 투자자분들이, 우리 가족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오늘 플러스가 났으니 바닥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내일도 오를 수 있냐?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강한 양봉이 나오면 오늘이 바닥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을 마치고 제가 대표님이랑 이 중요한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친한 친구한테는 바닥 찍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고객들한테는 조금 지켜보시자고 합니다. 이유는 고객들한테는 틀린 거에 대한 투자 판단에 대한 부분이 저희한테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조금 신중하게. 맞습니다. 신중하게. 그러니까 친구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좀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는 그런 무슨 얘기냐면 마음속에서는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잠시 몇 번도 흔들렸던 적이 과거에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직까지는 심리 자체가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적인 패턴들, 저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희 선배님들도 많이 나오시는데 뭔가 이제 바닥에 대한 시그널들이 당신께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덱스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인덱스들을 조합을 해봐야 되거든요. 조합을 해보는데 최근 1년 동안요, 제가 몇 번 우리 찐시황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다 틀려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과거의 경험적인 걸 통해서 이걸 바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400포인트,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도 갔었으니까요. 장중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은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부담이 없는 수준까지는 빠진 건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그래서 차트 잠깐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일봉으로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장중의 저점이 저가가 여기 보시면은 거의 2,429포인트까지 거의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올려놨으니까는 특히 코스닥은요 더 드라마틱합니다. 조금 보시면은 이게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0.36%, 오늘 종가가 0.8%인데 장중에 1.8%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요걸 잠깐 제가 분봉으로 좀 볼게요, 대표님. 여기 1시죠, 1시. 1시에서 1시 2시까지. 그리고 1시 반 정도까지는 괜찮았는데 반 이후에 약 한 25분, 30분 요 시기 동안에 요게요. 빠진 게 코스닥이 20분, 30분 만에 1%가 넘게 빠집니다. 또 뭔 일이 있었나? 뭔 일이 있었죠. 그냥 약간 뉴스가 하나 작은 게 땅 떴는데 뉴스가 뭐냐면 이란 파키스탄 접경소 폭발음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 하나 떴는데 이렇게 약 연기 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다른 걸 봤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만 이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로 우리 시장은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은 선물 옵션 지수 플레이 가지고 약간은 투기성으로 공격성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란 파키스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또 우리 투자 심리가 되게 약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문이 날 정도인데 왜 그러냐면은 요 20분 동안 빠질 때요 플러스 5%였던 주식이 마이너스 5% 가더라고요. 종목을 좀 얘기해 좀 그렇지만은 그만큼 빨리 움직이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정말로 빨리 던졌다 샀다. 이거를 지금 계속 플레이가 이루어지니까는 제가 오늘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시장 자체가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의 결을 좀 생각하시는 게 나았고요. 오후에 또 드라마틱한 일이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 3시 정도 될 겁니다. 그때부터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로 돌았고요. 중국이랑 홍콩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해를 좀 보면은요. 상해를 볼게요, 대표님. 상해 좀. 상해가 대표님 아까 지금, 지수가 2% 맞아요, 대표님. 그렇게 급락했었는데 지금 플러스네요. 이게 지금 2시부터 돌렸습니다. 오. 지금 이게 어제는요 상해랑 홍콩 망하는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그리고 홍콩 H도 좀 볼까? 항생 좀 볼까요? 항생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돌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나름 강한 양봉이에요, 밑에서. 그러니까는 오늘 사실은 제가 자료를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그 중국 증시에 대해서 많은 레포트들이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쏟아져 나오자마자 올라요, 지금. 좀 그것도 좀 아이러니한 경우도 좀 있고 일단은 좀 다른 뭔가의 기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는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증시를 봤을 때는 아침에 시작을 해서 조금 회복을 하는 듯 하다가 점심 이후에 약간의 노이즈성 뉴스가 떠서 시장이 급하게 빠졌었다가 상해 홍콩 증시가 2시 이후에 회복을 하고 나스닥 선물도 플러스로 돌면서 드라마틱하게 반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아쉬운점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날이 만약에 2시가 아닌 1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코스닥은 오늘 2% 떴습니다. 더 강하게. 강하게 떴. 이게 종가 시간이 아쉬운 거죠.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아시다시피 중국은 점심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12시 반부터 2시까지. 밥 먹어야지. 걔는 밥도 오래 먹어요. 어찌됐든 2시 이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좀 아쉽고 오후에 변동성 같은 경우는 좀 짜증이 많이 났었었고 정말로 종목들 호가가요 비어있더라고요. 저는 보입니다. 그냥 보고 있는데 A라는 종목이 사고 싶어요. 그런데 호가가 없어요. 저는 호가가 그래도 한 몇천에서 1억 단위는 한 호가에 차 있어야 사거든요. 그래야지 제가 가격 왜곡을 시키지 않으니까는요. 저도 이제 고객 자금을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못 사겠는 거예요. 근데 못 사는 종목들이 또 올라갑니다. 또. 그러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시장 계속 말씀을 좀 드리면은 오늘은 드라마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어떤 종목이 좀 드라마틱하게 워킹을 했을까 했을 때 오늘 좀 특징적인 섹터 주식들 종목들이 몇 개 좀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우리 화요일 날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아시죠? 하이닉스가 한 일 했다고요. 기억하시죠? 이게 지금 차트를 무너뜨리지 않고 여기서 돌렸다 싶을 때 하이닉스가 더 세게 쏩니다. 하이닉스가 나름 오늘 3.9% 정도, 4% 올랐거든요. 네. 장 이럴 때 4% 오른 거면 지수 견인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그냥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했고요. 0.9% 정도. 이렇기 때문에 대형주 단에서는 하이닉스가 견인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안에서는 에코프로 BM이 견인을 했습니다. 보시면 에코프로 BM이 2.4% 정도. 근데 오늘 아침에 봤을 때 장이 처음에 딱 뛰기 시작을 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요, 저도 좀 장이 돌리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가 오늘 에코프로 BM이 장중에 아침이에요. 7%까지 떴었어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지수가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 지수가 좀 뜰라는 타이밍에 에코그룹 좀 봐야 된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소위 이게 지수가 뜨려면 선물도 같이 떠야 되는데 코스닥 150 선물 매수가 들어갈 때는 에코프로 BM도 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세게 치더라고요. 네. 그런데 오후에 시장이 다시 좋아질 때는 에코 BM이 눕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처음에는 불안해서 지수만 가야 할 것 같으면 에코프로 BM이 워킹을 하는 거고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2시 이후라 생각했을 때는 개별주 단으로 사람들이 매매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오늘은 이런 시장의 생각들이 계속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 오늘 참 하여튼 그 외에도 그 관련된 네. 그 여러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예를 들어서 뭐 메타버스 XR 네네. 그쪽도 좀 괜찮았죠. 네. 일단 지금 우리가 일정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애플 비전 프로가 이제 곧 발표를 하죠. 곧 나오니까. 이거 저야 되는 생각을 조금 비전 프로 말씀드린 적 없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대표님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비전 프로가 나왔어요. 그럼 저기 매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매진 요즘 분위기로서는 안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매진이 될 것 같거든요. 왜요? 왜냐면은 애플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내놓는 물량을 작게 내놓을 것 같아요. 조금만. 네. 아무리 뭐 450만 원, 500만 원 하더라도 지금 내용을 좀 읽어보면은 그 신청하는 신청자들한테 그 유저의 머리 둘레를 재서 적으라고 한대요. 밴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로 얼굴의 규격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그거를 사시는 분들은 약간 얼리 어답터라든지 그렇지. 그리고 진짜 찐으로 하고 싶어하는
그 메타퀘스트죠. 오큘러 퀘스트 같은 거를 기존에 하셨던 분들에 대한 열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찐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매수를 들어가. 그분들은 예약 취소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런 상품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그 예전에 제가 폴더블 얘기 몇 번 말씀드리는데 폴더블 처음에 삼성이 나왔을 때 계속 매진됐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힌지 때문에 초도 물량 생산이 어려웠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50만 대, 100만 대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계속 완판이 됐었어요. 똑같이 아마도 이번 비전 프로 같은 경우도 그 칩이라든지 반도체 문제 때문에 아마도 대량 생산이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저 보도도 봤고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10만 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만 물량을 내놓고서 계속 완판 행진을 벌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완판 행진을 벌일 때 지금 처음에 450만 원인가요? 그 가격이 있는 그 초기 모델이 가장 스테디한 모델이 되는 게 아니고 아이폰도 아이폰의 하부 시리즈들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너무나도 비싼 것보다는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대에 다른 모델을 내놓을 것 같아요. 그 천천히 흡수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렇게 될 때 우리가 지금 종목이 아니죠. 시장을 보면은 삼성에서 XR 기기 내놓는다 하죠. 그리고 저번 주 뉴스 보시면 LG도 내놓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메타는 이미 내놨고요. 그러면은 국내 굵직한 두 개 회사 그리고 애플과 메타까지 이게 지금 경쟁이 붙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생태계가 어떻게 보면 꽤 빨리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좋게 생각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어지럽고 제가 예전에 그래서 2년 전이죠. 처음에 이제 비전 프로라는 네이밍도 없었을 시기죠. 그 시기에 제가 한번 설문을 제 예전에 유튜브를 할 때요. 설문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것의 단점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파생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적어달라고 했더니 뭐 구독자분께서 이런 것도 적어주셨거든요. 하도 이게 그 생태계가 너무나도 눈이 휘둥그레지니까는 그 현기증이 날 때 그 먹는 약 이런 식으로 파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투자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파생이 많이 되는데 오늘은 롯데정보통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 종목도 며칠 전에 소개를 시켜드리긴 드렸죠. 그런데 좀 약간 이렇게 중후장대성으로 가는 종목들. 중후장대성이 뭐냐면은 시총이 다른 XR 종목들 같은 경우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롯데정보통신 6,700억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총 사이즈 적당하고 요런 시총 사이즈가 있으면은 소위 메이저들 들어오기가 편해요. 그렇죠? 보시면은 기관들 그리고 외국인들 오늘 사모펀드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처음에 이렇게 발현이 됐어요. 발현이 됐는데 안 죽고 계속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이런 사이즈에 있는 종목들이 하나의 대장줄이 이루어지면 뭐 예를 들어서 위지익 스튜디오라든지 혹은 다른 뭐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맥스트 이런 혹은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지금 태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 아이디어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단 근데 장이 어려울 때 이런 것도 안 움직입니다. 물론 다른 종목 다 같이 안 움직이긴 하겠지만 일단은 이런 섹터가 좀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오늘의 좀 상승 반등이 네. 정말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어지는 그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움직인 그런 아마 만약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오늘 반등했던 주식들, 종목들이 아마 또 크게 튈 가능성들이 있는 하나의 신호를 보낸 거라고 볼 수도 있죠. 매우 정확하십니다. 일반적으로 하락한 다음에 첫 반등이 나올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섹터가 대장 섹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요거를 제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소위 운용을 굉장히 잘하는 운용사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네. 치면은 그 운용사가 새로운 자금을 집행을 계속 하겠죠. 집행을 하고 그 운용사는 아마도 종목 수익률이 높아서 잘하는 운용사가 될 거고 예를 들어 연기금이라든지 우정사업본부라든지 뭐 외국인 같은 돈을 맡기는 클라이언트들을 봤을 때는 새로운 수익이 잘 나는 운용사한테 주식을 줄 겁니다. 운용을 주겠죠. 그러면 그 운용사가 뭐 단타 치려고 주식을 맡은 게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좋아하는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그대로 복제해서 새로운 운용 금액을 사게 되죠.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한 번씩 운용사가 뒤바뀌게 되잖아요.
연초에도 연기금 운용사 바뀐다는 얘기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바뀔 때 새로운 운용사, 새로운 자금 들어오면은 기존에 좋았던 섹터 혹은 기존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섹터를 복제를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더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약간은 다 지금은 뭔가 운용사에 대한 그 기간의 뭔가 이제 운용에 대한 결보다는 이렇게 학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자체. 개인 투자자분들도 편하게 그냥 센 게 센 거다. 제일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메타버스 이쪽은 아직까지 비전 프로를 발표를 안 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어제 새벽이죠. 저기 갤럭시 24는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다른 거죠. 시기열로 봤을 때는. 그런데 오늘 지금 나온 김에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플리토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얘가 통역 관련한 종목입니다. 편하게 통번역. 오늘 또 갤럭시 S24가 나와서 맞습니다. 가우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이게 언어 관련된 모델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 관련 결에 있는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태까지 제가 계속 과거의 패턴이 바뀌었다고 수십 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요. 그러니까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 안 됐다 그래서 내일도 안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지금 다 헤매고 있습니다. 정말로. 패턴이 바뀌었으니까. 여태까지 24 발표하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뉴스. 가요, 이렇게. 상한가를 쳐버리니까는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S24가 워낙 잘 나와서 전작 대비해서 한 10%에 15% 정도 출하량 증가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가야 됩니까, 대표님? 삼성전기가 가야 돼요. 삼성전자가 가야지. 삼성전기가 가야 되는데 삼성전기 보시면은 그렇죠. 0.2%예요, 대표님. 이러니까는 과거의 패턴이 싹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쪽에 정확하십니다. 1월달, 2월달 상반기에는 내러티브성의 소프트웨어가 많이 움직입니다. 작년에 기억하시잖아요. 챗 GPT, 뭐 솔트룩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상반기에는 적어도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좀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어찌됐든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남은 비전 프로가 있고 발표를 이미 한 갤럭시 24가 있고 그 사이에서 같은 결에 있는 종목들이 같이 오늘 움직이는 것 같을 경우는 장이 오전에 살아나고 나서 확 움직일 때 그때 같이 움직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좀 이어가 볼게요. 그냥 같은 결이니까는 한미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얘기할게요. 예. 실적이 잘 나오고 하이닉스가 켰다는 거는 HBM이죠. HBM이란 얘기죠. 정확하십니다. 결국. 지금 그러니까는 이거죠. 어떻게 보면 한미반도체는 후공정 장비입니다. TSV 본딩 공정이니까는요. 그러면 지금 약간은 종목들이 상한가 치고 막 굉장히 세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소프트웨어적인 내러티브성 종목들이 움직이기 있는데 어제요 사실은 한미가 어제가 그저께죠 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같이 고민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요 이 깬 거를 바로 들어 올렸어요. 실적 발표가 컨센보다 좀 더 잘 나왔고요. 네. 그런데 시장이 올라올 때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종목들이 빠질 때 죽어도 안 산다고요, 사람들이. 그런데 플러스가 나기 시작을 하면 다다다다 산다고요. 제가 오늘 오후에 뭐 사니라고 물어보니까 뭐 전업 투자자들 HBM 붙어요죠라고 하는 거예요. 한미가 올라오니까 처음에 그 전업 투자자의 질문이 뭐였냐면 한미 실적 어떻게 보세요, 형님이었어요, 저는. 이게 저 좀 여러분 생각을 해보죠. 이게 지금 시장이거든요. 계속 진화를 합니다, 시장은. 그런데 그들의 생각, 매매 크게 안 하지 않겠습니까? 전체 시장 사이즈에 대비하면. 그런데 이런 뭔가 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교집합에 모여서 지금 시장이 돼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는 한미가 쏘니까는 HM에 관련해서 다 툭툭툭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것도 괜찮겠구나. 이 생각이 정확하십니다. 퍼지는 거지.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장이 플러스가 아니었으면 한미 윗골이 자꾸 빠졌을 거예요, 대표님. 장이 살짝 안정화됐고 그리고 그래도 될 거는 갤럭시 24 그리고 CES 끝났는데 나와보니까 어차피 AI야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은 최근에 안 올랐어요.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시장이 후루룩 옮기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것을 나쁘게 얘기하면 대표님 종잡을 수 없다. 미리 들어가면 바보다.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러게.
좋게 얘기를 하면은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은 그날은 정직하기 때문에 그날은 내 수익이 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단타가 될 수밖에 없는. 정확하세요. 이거 불안해서 그 다음 날까지 들고 가지 못하는. 정확하십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내러티브가 될 거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하면 윗꼬리들이 많이 달린 종목들이 많고 맞습니다. 강하게 올라가다가도 다 밀려내려고. 그러니까 매물에. 그런 종목들은 이제 장이 안 좋을 때라니 혹은 적당히 올랐으면 또 팔아야 되니까 또 왜냐면 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또 오후에 또 많이 팔거든요. 또 그렇죠. 같이 팔아버리고 세지 않으면 상한가 안 치면 팝니다. 오히려 상을 찍어야 돼요. 그게 일종의 그 뭔가 매매 법칙이거든요. 저 신입사원 때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그런 식의 좀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써봤는데 종목에 대한 과거의 스토리를 보고 미리 들어가는 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이랬다. 그 패턴 다 깨진 거죠. 그래서 그렇죠. 당일 움직여야지 그걸 보고 시세가 나오는. 그런데 오늘 HBM은 안 밀린 이유가 뭐냐면은 적어도 우리의 생각들에는 HBM은 많이 빠지기도 했고 하루에 단타 치는 주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은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가까지 쭉 끌어올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보기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내일장. 물론 오늘 홍콩 증시, 그다음에 중국 증시가 저렇게 드라마틱한 밀꼬리가 장난이 아니네. 맞아요, 대표님. 중국 증시. 네네. 그러면 뭔가 미국 증시도 좋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오늘은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내일 시장. 네. 일단 오늘 좀 최근에 나왔던 보고서 제가 잠깐만 요약을 해보면은 이게 코로나 때 지지선이 여기 잠깐 화면 좀 보시죠. 해외 차트로 상해를 보면은 주봉을 바꿔서 보시면은 2020년도 저점까지 오늘 빠졌던 거거든요. 2,800선이 깨졌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거의 3년 만에 거의 4년의 저점을 오늘 깼었다가 오늘 반등이 나서 올라온 건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중국 증시 얘기할 때 저 기억해 보시면 그리고 그 안 교수님도 나오시는데 중국 얘기하실 때 디플레이션 빠졌다는 얘기가 저는 작년에 그 잘 못 들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뒤에 공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중국은. 그러니까 부동산도 침체가 되고 소비가 부진이 되는. 근데 이게 뒤에 공포는 아시다시피 구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못 나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 뒤에 공포를 어떻게 빨리 타결하느냐가 문제고, 레포트에서 제시한 것 같은 경우는 강력한 경기 부양을 하든지 아니면 부채 구조 조정이 나오든지 하는데 이걸 할 거면은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시진핑 정부를 외사에서 보는 스탠스가 조금 인내심이 약해졌다라든지 좀 약간은 좀 너무 좀 안일하게 대응한다라든지 네. 이런 식의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최근에 좀 제 자료를 좀 보니까는 아마도 이번 주말에 예상을 좀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기타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제가 보기엔 오늘 오후에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기대감이 나왔다 치면은 여태까지 상해 지수가 한번 밑꼬리를 달면은 적어도 하루는 더 갔거든요. 네. 여기도 보시면 최근에 패턴 자체가 한번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면 하루씩은 더 갔습니다. 계속. 그렇다면 내일 증시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적어도 지금 저희가 어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오늘만 올라라 이랬지 않습니까? 오르니까 또 하루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제 하도 요청이 와서 제가 어제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했어. 어제 봤지 사진. 예, 어제 기도 사진. 보내드렸는데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똑같은 겁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인들이 있고 제 지인들의 대부분이 8.15를 보세요. 그러니까는 그거 잘 봤다 이거예요. 썸네일까지. 저기 썸네일 말고 뭐죠? 그 쇼츠까지 다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카톡이 어제 불이 났어요. 어제 한 기도 좀 30%, 해달라고. 30포인트 빠지기 시작을 하니까 기도 안 하나요? 언제 출연하시나요, 진짜? 이따 여기에 그 박현상 차장 어저께 기도했던 사진 넣어주세요. 참고 자료 사진으로. 그러니까는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한 10분 이상이 올라갔어요, 저한테. 어쨌든 그랬는데 이런 기도가 상해 증시도 오늘 좀 건드리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거 자체가 아마도 주말에 부양책에 대한 약간의 시장 기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요 여기서 흘러내리면은 코로나 전까지 깨지거든요. 지수가 코로나의 저점까지 깼다는 게 솔직히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렇죠. 이건 진짜 실기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 증시든 뭐든 다 생각을 해서
중국은 뭐 더 가야 된다 이것보다는 하락은 멈춰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해가 이러니까는 홍콩도 같이 이렇게 좀 플러스가 났으니 일단은 시장에서 봤을 때 여기만 멈추면은 좀 해볼만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고 그것이 미국으로 전이가 되지 않을까. 이것이 첫 번째 스텝이고요. 오늘 수급을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다 팔았거든요. 진짜 승질나 죽겠어요, 대표님. 제가 아까 이거 2천억 봤거든요. 나도 아까 2천억 봤어요. 2천억 보고 안 봤죠. 왜냐면 해볼만 하겠구나 했을 거고. 그렇지. 또 보면은 이제 시간 보면 또 이제 5에 팔았을 거면 또 보면 승질나. 131억이 쫙 남았더라고. 그래서 야, 그 사이에 또 팔았네. 막판에. 일단 선물 잠깐 시간대를 볼게요. 봐봐요. 이게 지금 3시 45분에 800억, 3시 45분 30초에 130억이지 않습니까? 이게 네. 뭐냐면은 선물은 우리 가족분들 말씀드릴게요. 3시 반에 끝나는 게 아니고 3시 45분에 끝나고요. 35분부터 45분까지가 동시효과 시간입니다. 그러니까는 3시 35분까지는 계속 열려요. 그리고 10분 동시효과 가고 그 45분 땅 끝나게 되는데 보시면 여기 지금 화면 보시면은 30분으로 가다가 지금 보이시죠? 30분까지 1200억 사다가 30분 지나서 900억 줄였고 계속 줄이다가 800억 이렇게 바뀌는 거.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외국인 선물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또 매매하는 제 입장에서는 시장 투심이죠. 더 중요한 거는 투심인데 투심이 오늘은 조금은 센 쪽으로만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강했다가 세지 않은 종목들도 나오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투심이 좀 바뀌기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